금전적인 부분이나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동 변화수들이 좀 많이 들어오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급이라든지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뭐 장소라든지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내가 뭐 어디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적인 뭐 청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은 오히려 좀 득이 된다거나 실보다는 금전적인 부분으로는 득이 많을 것 같은 그런 해운년인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황동환씨 변호사 찡찡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영상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오늘은 2025년 하반기 돼지띠 분들 네. 운세 저희가 한번 알아볼 거예요. 네. 네, 알아보기 전에 앞서서 신점 영점으로 보셨을 때 돼지띠 분들 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먼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돼지띠 분들을 놓고 보면 사실상 뭔가 좀 사람들도 그렇고 내가 봤을 때 돼지띠들이 좀 고집이 세거든요. 고집이 센데 고집이라고 얘기하기보단 곤조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 틈에서 좀 오해받는 일들도 꽤나 생길 일들이 좀 있고 그리고 좀 과거를 보자면 좀 상처받는 사람들 근데 마음의 병도 있지만 네. 몸 자체에 좀 안 좋은 애군들이 있어서 좀 몸이 아프신 분들도 꽤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고생하는 것만치 뭔가 그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네. 내가 정말 몸으로서 고생을 하고 마음으로서 고생을 해도 그 결과만치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었던 걸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돼지띠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정이 좀 많은 분들도 있어. 그리고 남이 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 내가 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에 있어서도 내가 좀 그런 피해들을 안고서라도 내가 좀 그 힘듦을 안고서라도 내가 남들을 위해서 좀 움직여주는 경향들도 있고 내 이 그라운드 안에 있는 내 사람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은 그런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들로 좀 보이시거든. 그래서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좀 상처받으신 분들이 꽤나 있었다라는 느낌들이 좀 강했던 것 같아. 오, 좋습니다. 자, 그럼 나이별로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 네. 첫 번째로 1995년생 31살 의뢰생 분들입니다. 이거 좀 음.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의뢰생 31살 돼지띠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금전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금전적인 부분이나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동 변화수들이 좀 많이 들어오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급이라든지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뭐 장소라든지 아니면 내 직업적인 변동이나 내 회사가 변동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좀 이동이나 변동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들로 보이시기도 하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금전적인 운대에 있어서 삼재 속에서 그나마 삼재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분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우리가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나 좀 그런 심적인 병들이 생길 수는 있겠다라고는 하지만 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내가 뭐 어디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적인 뭐 청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은 오히려 좀 득이 된다거나 실보다는 금전적인 부분으로는 득이 많을 것 같은 그런 해운년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83년생이고요. 43살 개해생 분들입니다. 올해 개해생이신 분들 43살. 근데 이분들은 올해 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소리가 나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스트레스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보통 뭐 암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병원에서 수술이나 뭐 좀 처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병들 이런 병들로 하여금 건강적인 운대가 좀 안 좋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올 한 해에 건강적인 부분들만 좀 체크를 잘 하고 넘어가신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평범하다라고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근데 건강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안 좋으니까 미리미리 좀 검사 받으시고 병원 다니시면서 요양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건강만 챙긴다면 나머지 뭐 이제 여러 가지 금전이라든지. 근데 금전운이라고 놓고 보는 것도 사람과의 다툼 수는 들어오거든. 사람과 공방 수는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과 다툰다든지 공방, 이 사람과 내가 소통을 하는 와중에 우리가 토론하듯이 아니면 이 사람과 내가 의견 충돌이 있듯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이니까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든지 내 계획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뭔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좀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 주는 게 좋고, 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만큼 참여를 좀 많이 해야 네. 탈이 안 날 거다라고 보이기도 해요. 좋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55살 분들입니다. 신혜생 분들이고 71년생이에요. 신혜생이신 분들, 근데 올해 55세 신혜생이신 분들은, 이분들은 삼재 중에서도 조금 안 좋은 삼재 중에도 하나야. 네. 우리가 보통 뭐 삼재 중에 복삼재, 뭐 악삼재, 그리고 그냥 평삼재라고 얘기하는 그냥 평범한 삼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분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돼지띠들이 나이를 먹어가는 돼지에 따라서 좀 그만큼 건강록에 있어서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 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뇌질환 같은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소리들도 들리시고, 그리고 이혼이나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재산을 가지고 좀 뭔가 사람과 좀 그런 소송 아닌 소송들, 재혼 이런 것들에 좀 휘말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라 그런다면 오히려 뭐 직원들로 인해서, 아니면 네. 내가 부리고 있는 직원들로 인해서 뭐 횡령이라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들이 생긴다든지 좀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평소에 두 눈 똑바로 뜨고 뭐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할지언정 이때 지금 이 하반기 시기에는 네.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 남 때문에 오히려 내가 오해를 받아서 입설고설이 생기는 부분들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괜한 오해받을 만한 행동들이 되지 않게끔 네.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시다. 내 거를 안 뺏기려면 내가 그만큼 신경을 쓰고 내가 조심을 해야 돼. 근데 올 한 해는 좀 그런 내가 조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조심하고 넘어가셔야 큰 탈이 없겠다라는 소리들이 좀 나오셔요. 좋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 1959년생이고요. 67세 기혜생 분들입니다. 자, 기회생 67의 기회생, 우리 아버지랑 갑생이셔. 네. 근데 기회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는 큰 탈은 없겠다 소리는 하시고, 오히려 내 가족 구성원이 늘어날 수는 있겠다. 오히려 내 가족들로 하여금 내가 손주를 본다거나 아니면 내 뭐 아들, 딸들이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되거나 변경되는 부분들이 꽤나 있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올해 뭐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 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는 않아. 그래서 오히려 그 앞전에 뭐 돼지띠를 얘기했을 때보다는 건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크게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없지만, 이분들은 다른 걸 크게 뭐 지켜야 된다 소리는 안 나오시거든? 그러니까 건강적인 부분들은 그냥 유념하시되, 내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변화수들이 들어오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겠다. 좀 그렇게 얘기가 나오시기도 하고, 기회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 문서운이 좀 있다 그래. 그래서 이 문서를 가지고 내가 쥐고 흔들어야 된다라는 소리들도 나오시니까, 문서를 팔거나, 우리가 보통 삼재 때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거든? 네. 삼재 때는 문서를 뭐 판다거나 산다거나 큰 선택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기회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 문서를 팔 일이 있다거나 변경하실 일이 있거나 아니면 재산 상속을 할 일이 있다거나 하신다면, 올해 수전에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뭐 법적인 부분이나 세무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아서 탈없게끔 진행하시면 올해는 문서적인 변동 변화도 괜찮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좋습니다. 자, 이 영상을 돼지띠 분들이 시청을 할 텐데요. 돼지띠 분들에게 이 영상을 통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지. 제가 오늘 그랬어요. 미용실에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내가 거기 가서 우리 누나 얘기를 했어. 우리 누나가 돼지띠고 우리 아버지도 돼지띠예요. 네. 그래서 내가 돼지띠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꼬더라고 막 이러면서 막 돼지띠 얘기를 막 그렇게 하고 왔어. 네. 근데 보면 돼지띠들이 자기 인생을 막 그렇게 꼬는 것 같지만서도 그게 다 자기 계획 속에서 또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하고, 네. 보면 그 사람들이 막 자기만 생각하는 또 이기주의 성향들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야. 남을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또 남들한테 뒤통수도 맞고 금전적인 손실도 보고 막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참 그렇게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야 보면. 네. 나도 우리 누나를 한 번씩 성격 더럽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아빠도 성격 더럽다라고 얘기하면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이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 돼지띠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뭐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돼지띠 우리가 띠별 운세를 볼 때 그런 거 알아요, 감독님? 뭐 우리가 동물점도 있어. 네.
그래서 띠별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특색들이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다 사육장에서 키우잖아. 그래서 돼지는 하늘 보는 법을 모른대. 하늘을 볼 수가 없대. 그래서 하늘을 보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더라고. 네. 근데 우리는 또 사람이고 어찌됐건 간에 나는 그래, 돼지띠인 분들이 그만큼 고생을 하셨으니까 올 하반기에는 이제 내가 하늘도 보고 진짜로 바다도 보고 산도 보면서 네. 그만큼 좀 내가 스트레스 받았고 힘들었던 거 좀 내려놓고 올 하반기에는 그런 건강적인 부분들만 특히 조심한다면 올 하반기에는 그래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에너지들이 있는 띠야.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올해 수준에는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았고 너무 힘들게 삭막하게 살아왔다면 올 하반기에는 이제 뭐 내가 벼락당이라고 얘기하는 거 너무 상쾌하지만 네. 또 오늘 이렇게 벼락당의 영상을 보시고 그래도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그래도 이제는 내가 주위도 좀 둘러보고 하늘도 보고 바다도 보고 땅도 보고 그렇게 좀 살아가는 여유를 가져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좀 마음 편하게 마무리하시는 올 하반기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돼지분들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모두 연금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동하신 벼락당 찡찡이 동자였습니다.